은행 PB 직원들이 자산 많은 60대 고객을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금 가지고 계세요? 예금 이자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바로 금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요? 2024년에 27%, 2025년에 64%. 이 숫자는 금값이 오른 비율입니다.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어요.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3% 언저리인 걸 생각하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느껴지시죠? 부산에 사는 68세 이태석 아버님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금을 젊은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초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이태석 아버님은 그때서야 처음으로 금 시세를 검색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금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시니어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금값이 오른 이유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전쟁 때문에 올랐겠지. 달러가 약해서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 돈의 가치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 원화, 달러, 유로. 이런 돈들을 법정화폐라고 해요. 법정화폐는 국가가 이게 돈이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화폐의 실제 가치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한 봉지가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잖아요. 라면이 비싸진 것 같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보관하려 할까요?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실물 자산. 바로 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큽니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몇 년 전부터 금을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화폐 가치를 높이려면 금 보유량이 많아야 하거든요.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사들이니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금은 땅에서 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캐낸 금이 약 20만 톤. 남은 매장량은 약 7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금광 발견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15년에서 20년 안에 경제성 있는 금광이 대부분 소진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금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서울에 사는 72세 정순례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순례 어머님은 2023년까지 전 재산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계셨어요. 나이 들어서 위험한 건 아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2025년 말 아들이 통장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2년 전에 금을 좀 사두셨으면 이자의 30배 가까이 됐겠네요. 정순례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후회가 크셨던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 지금은 늦은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금리를 올리면 금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돈의 가치를 다시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도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각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요. 금리를 1%만 올려도 국가와 개인 모두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는 쉽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금값 상승을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는 구조인 거죠.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새로 지명된 케빈 워시는 취임 이후 금리 인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매력이 떨어지고 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흐름이 더 강해지죠. 단기적으로 금값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금값이 하루 만에 크게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꺾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시적 하락이 준비할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금값이 오른다니까 지금 당장 많이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저점을 정확히 잡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저점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통째로 놓치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6세 강병호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강병호 아버님은 2024년 초부터 매달 30만 원씩 금을 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돈이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2025년 말 아버님이 가진 금의 가치를 계산해보니 원금의 1.5배가 넘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씩 샀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아버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님이 쓰신 방법, 바로 적립식 투자예요.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는 방법입니다. 금값이 높을 때도 낮을 때도 꾸준히 사면 평균 매입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돼지저금통에 동전 넣듯이 꾸준히 조금씩. 이게 시니어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만들 수 있어요. 실물 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금거래 시장이에요. 세금 혜택이 있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실물 금 구매입니다. 골드바나 금화를 직접 사는 방법이에요. 손에 쥐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냐고 물어보시면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꼭 지키셔야 해요. 당장 써야 할 돈, 의료비로 쓸 돈은 금으로 넣지 마세요. 금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여유 자산으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자산의 몇 %를 금으로 할지 먼저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돈을 새로 버는 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돈이 알아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금이 오르는 걸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분들과 조금씩이라도 준비한 분들의 차이.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예요.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생신 선물, 명절 선물 고민하고 계신가요? 건강기능식품도 좋지만 부모님 금 통장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오래가는 선물일 수 있어요. 매달 조금씩 넣어 드리는 것. 그게 진짜 노후를 챙겨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법정화폐 가치 하락,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그리고 줄어드는 금 공급량. 이 세 가지가 맞물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단기적으로 막을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것과 조금씩 준비하는 것은 5년,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혹시 금 통장 있으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좋아요 또는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금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씩 꾸준히 돼지저금통에 동전 넣듯이. 이 작은 습관이 노후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